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바로 오늘 있었던 경기죠. 이강인 선수의 파리 생제르맹과 AJ 오세르 간의 2024-25 시즌 프랑스 리강 14라운드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파리 생제르맹이 상대한 AJ 오세르는 지난 시즌 프랑스 리그 2에서 우승을 차지해 1부 리그로 올라온 승격팀으로서 올 시즌 프랑스 리강 무대에서도 6승 1무 6패로 리그 8위를 기록, 승격팀 치고는 정말 엄청난 호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파리 생제르맹은 AJ 오세르보다 선수상 시장가치 평가액에서 무려 15배 이상 높은 가치를 지닌 팀이고, 올 시즌 리강에서도 무려 10승 3무 0패라는 무패의 성적으로 완전히 리그 자체를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아무리 AJ 오세르의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라고 해도 파리 생제르맹의 절대적인 우세를 점칠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올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뛰어난 활약에도 불구하고 벤치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선수였지만 그래도 꾸준히 폼을 끌어올리면서 정말 실력으로 증명을 해내자 최근 들어 다시 주전급 입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쉽게도 최근 UEFA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2경기 연속 벤치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다시금 주전 경쟁에서 약간 밀려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소 약체팀을 상대하는 이번 경기에서는 선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졌던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파리 생제르맹의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잔루이지 도나루마 골키퍼, 아슈라프 하키미, 마르키뉴스, 윌리안 파초, 누누 멘데스, 파비안 루이스, 비티냐, 모렌 자이르 에메리, 이강인, 곤살로 하무스, 브래들리 바르콜라 선수까지 다음주 레드불 잘츠부르크와의 중요한 UEFA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앞두고 있음에도 의외로 거의 주전급 라인업을 가동시키면서 이번 오세르와의 경기에 나섰고, 이강인 선수로서는 챔피언스리그에서는 계속 제외가 되었지만 지난주 FC 난트와의 리강 경기에 이어 이번 주에도 또다시 주전조와 함께 프랑스 리강 경기에서 선발로 긴 출전 시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파리 생제르맹은 당연히 엄청난 전력 차이를 가지고 있는 AJ 오세르를 상대로 한 경기인 만큼 처음부터 완전히 볼 소유권을 가지고 가면서 주도권을 잡는 경기를 펼쳤고, 전반적으로 볼 점유율이 7대3을 넘어갈 정도로 양팀의 경기 지배력은 확실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은 경기 극초반부터 상대 페널티 박스 근처에 손쉽게 접근을 하면서 많은 찬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는데, 덕분에 이번 경기에서 대한민국의 이강인 선수는 위험 지역에서 많은 볼터치 기회를 가져갈 수 있었고, 이강인 선수는 오른쪽 측면 위치에서 역시나 자신의 장기라고 할 수 있는 볼을 가진 상태에서 상대 수비를 앞에 둔 채 상황에 따라 드리블을 하거나 연계 플레이, 그리고 각도가 나오면 크로스를 올린다거나 하는 플레이로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 흐름에 상당히 관여를 하는 영향력 있는 활약을 처음부터 보여줬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일단 볼을 잡았다 하면 상대 수비 한 명씩은 무력화시키는 드리블이나 킬패스로 오세르의 좁은 후방에서 공간을 계속 찬출을 해내는데, 전반전 18분 파리 생제르맹의 이번 경기 첫 번째 유효 슈팅이었던 곤살로 하무스 선수의 헤더 슈팅 또한 이강인 선수의 기점 킬패스로부터 시작이 됐었는데요. 그리고 23분에도 이강인 선수는 상대 수비 한 명을 벗겨내는 드리블 돌파 후 박스 안 킬패스로 파비안 루이스 선수의 터닝 슈팅 찬스를 이끌어내는 등 이번 경기에서도 이강인 선수는 공만 잡았다 하면 정말 기가 막힌 판단력과 선택들을 계속해서 해내면서 경기장 내에서 정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해냈습니다. 하지만 파리 생제르맹은 최근 리그에서도 두드러지고 있는 볼 수확권에 비해 공격의 템포 자체가 죽어버리는 답답한 경기력으로 거의 공만 가지고 있을 뿐 오세르의 골문을 위협할 만한 실질적인 찬스는 거의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오늘 경기에서도 상당히 부진한 경기력을 보였는데, 확실히 공간을 타격하는 브래들리 바르콜라 선수가 포진된 왼쪽 라인에서는 전반전 내내 거의 아무런 공격 찬스가 거의 나오지 않으면서 왼쪽 공격 라인 자체가 거의 죽어버린 듯한 느낌이 들 정도의 경기력이었고, 한국 선수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번 경기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의 흐름이나 볼의 줄기는 이강인 선수가 포진된 오른쪽 라인에서만 거의 창출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27분에는 브래들리 바르콜라 선수에게 공간이 열리면서 파비안 루이스 선수가 득점을 성공시키긴 했지만 옵사이드로 인해 득점이 취소가 되고 말았고, 32분에는 누누 멘데스 선수가 순간적인 침투로 완벽한 기회를 잡았지만 불필요한 탐욕을 부리면서 파리 생제르맹은 계속해서 결정적인 찬스를 놓쳤습니다. 결국 왼쪽 라인에서 해답을 찾지 못한 파리 생제르맹은 다시금 이강인 선수의 오른쪽 라인에서 찬스들이 창출되기 시작했는데, 34분 이강인 선수는 오른쪽 측면에서 특유의 안쪽으로 치는 드리블 후 크로스로 곤살로 하무스 선수의 헤더 찬스를 창출해냈고, 43분에는 중앙으로 이동해 과감한 중거리 슈팅을 하면서 답답한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 흐름 속에 직접 득점까지 노리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44분에는 오세르의 수비 3명 사이를 휘저은 뒤 뒷공간을 후벼파는 정말 미친 로빙 패스로 또 한번 찬스를 만들어내는 등 파리 생제르맹은 전반전 그야말로 이강인 선수의 원맨쇼 맹활약과 함께 수차례 찬스를 잡았지만 득점에는 실패를 하면서 0대0의 스코어로 전반전을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이강인 선수의 움직임만큼은 정말 예리함이 살아있었고, 크로스나 패스 등 킥에 있어서도 날카로움이 살아있는 패스들을 계속해서 이강인 선수가 뿌려줬는데요.
정말 오늘 경기 전반전 내용은 사실상 이강인 선수가 혼자 다 해먹은 수준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이강인 선수가 독보적인 클래스와 경기력을 보여준 경기였는데, 이강인 선수는 전반전에만 찬스 메이킹을 무려 3회나 해내고 파이널 서드 지역으로의 패스를 6회나 해내는 등 위협적인 스탯들을 쌓았고, 드리블 성공률도 전반전 100%의 스탯을 지킬 정도로 이강인 선수의 미친 경기력은 경기 기록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강인 선수는 전반전이 끝난 뒤 파리 생제르맹뿐만 아니라 경기장 전체에서 가장 높은 평점이 찍힐 정도로 독보적인 활약을 펼친 선수였고, 동료 선수들의 결정력만 살아났다면 충분히 어시스트를 2개 정도는 했을 수도 있는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파리 생제르맹의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았던 브래들리 바르콜라 선수와 고살로 하무스 선수를 가장 먼저 교체를 하면서 이강인 선수는 좀 더 남겨두는 선택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 후반전에도 역시 좋은 경기력을 보이면서 오세르에게 위협적인 플레이들을 계속해서 보여줬는데, 이강인 선수는 53분 또다시 오른쪽 측면에서 안쪽으로 파고드는 돌파를 통해 슈팅 각도를 만든 뒤 과감한 가마차기 슈팅으로 오세르의 골문을 노렸고, 이것을 간신히 골키퍼가 쳐내면서 아쉽게도 득점은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8분에도 이강인 선수는 오른쪽 측면에서 드리블 후 킬패스로 또 한번 파비안 루이스 선수에게 찬스 메이킹을 해내는 등 거의 뭐 공만 잡았다 하면 슛이든 패스든 뭐든 뭔가 하나가 나오는 미친 폼을 보여줬는데, 후반전 66분 다음주 UEFA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대비해야 하는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이강인 선수를 데지레도의 선수와 교체시키면서 다음 경기를 대비하게 됐고, 이강인 선수는 오세르와의 이번 경기를 정말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지만 아쉽게도 공격 포인트는 기록하지 못한 채 66분 시점에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이번 경기 활약은 분명 예리함은 있었지만 실질적인 결과물로 만들어내지 못한 것이 굉장히 아쉬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강인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수차례 킬패스와 슈팅으로 득점이나 어시스트에 거의 근접한 상황도 많았기 때문에 공격 포인트 없이 경기를 마친 부분은 정말 아쉽다고 밖에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파리 생제르맹은 공격수들을 대거 투입했음에도 전혀 경기력적인 개선을 보여주지 못했고, 결국 승격팀인 오세르와 무득점으로 비기는 정말 최악의 결과를 얻으면서 이번 경기를 실망스럽게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찬스 메이킹 4회, 파이널 서드 지역 패스는 8회, 볼 경합에서도 대부분 승리를 거두는 놀라운 스탯을 찍으면서 맹활약을 했고, 평점 7점대 후반에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이번 경기 파리 생제르맹에서 에이스급 활약으로 이번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정말 이번 경기는 이강인 선수의 미쳐버린 경기력이 공격 포인트로 전환되지 않았던, 이강인 선수의 경기력에 비해 너무나도 아쉬웠던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력이 있었는데,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력은 정말 챔피언스리그에서의 성적을 기대하기가 힘들게 만드는 최악의 경기력이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